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조교수 김정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양태준 원장님과 그리고 다른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래 좀 분석화학자인데 요즘은 이제 평창 캠퍼스에 오면서 산양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산양삼에서 이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정량하는 정량 분석법 개발하고 또 다양한 용도의 바이오마커를 스크리닝하는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개요부터 목표,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양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산양삼이라고 하면은 수삼을 산림 환경에서 자연 상태로 재배된 인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거의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막상 재배지를 가보면은 뭐 차단막 같은 것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정말 야생삼처럼 기르는 인삼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배 방식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가지고 사실상 자연 상태에 그냥 씨앗을 뿌리고 혹은 묘삼을 뿌려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삼보다 훨씬 더 재배 방식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옆을 보시면 이제 사양삼에서 그러면 어떤 재배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지형 조건 그리고 뭐 다양한 토양 조건 뭐 아니면 햇빛이 얼마나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삶 같은 경우는 온도에 특히 고온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산지 지역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홍천이나 평창 그리고 횡성군에서 약 전체 한 30% 그리고 강원도만 보면 전체 한 5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년 한 7% 이상씩 이 산양삼 시장이나 재배 양이 항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는 뭐 연간 한 2조에서 3조 정도에서 좀 오가는 편인 것 같은데 산양삼은 사실 시장이 훨씬 작습니다. 산양삼 한 뭐 6, 700억 정도라서 훨씬 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을 보면은 얘들은 벌써 고시형 원료로 각각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기능성 원료로 다시 개별 인정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시형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혼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에 의해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사양삼 같은 경우는 지역 영농조합 법인이나 아니면 뭐 경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아직 완전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양삼이 보면은 재배삼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이 조성을 보면은 기능 성분이 뭐 특이한 희귀 진세노사이드들을 많이 합성하기도 하고 혹은 특별한 지방산, 뭐 다당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삼하고는 그 조성이 좀 다릅니다. 아마도 이 환경 조건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떠한 진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뭐 다양한 뭐 글라이콜라이션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든지 하여서 이 특별한 진세노사이드들을 많이 합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능 성분이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능성을 확실히 밝히진 못했지만 이런 특유의 기능 성분을 갖기 때문에 특유의 기능성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기능성 식품 연료로 새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양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양삼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기능 성분을 정량하는 게 어렵습니다. 산양삼에서 가장 주된 기능 성분은 진세노사이드인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보통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디텍터, 특히 뭐 질량 분석기라든지 아니면 UV, ELSD 등등을 붙여가지고 정량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질량 분석기로는 다양한 미량 성분들을 한 번에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양삼 같은 경우도 최대 200종까지 진세노사이드를 한 번에 분석을 했다고 보고가 된 바 있는데 이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론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뭐 컨테미네이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false positive고 false negative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비하고 유지하고 또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LC 오비트랩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한 7, 8억 정도 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을 갖다 부품을 갖다 수리할 때 뭐 1,000만 원 따위는 뭐 기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구비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매우 비싼데, 이것을 갖다가 사냥삼의 뭐 진세노사이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단가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냥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는 어떤 진세노사이드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산처리나 염기 처리를 해서 뭐 말론일기 같은 걸 떼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샘플이 약간 더러운 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질량 분석기를 쓰기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보통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UV라든지 ELSD 같은 디텍터를 붙여서 많이 쓰실 텐데요. 이 경우는 모두가 아마 UV 디텍터를 써가지고는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이나 유지 보수가 상당히 간단하고, 또 기계 부품의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사실상 뭐 질량 분석기의 부품 가격만큼이 이 UV 디텍터 가격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싸고, 또 LOD나 LOQ가 그러니까 리밋 오브 디텍션이나 퀀티피케이션을 하는 게 매스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충분히 뭐 퀄리티 컨트롤 하는 데는 충분히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UV나 ELS를 쓰게 되면은 이 어떤 진세노사이드가 사실상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컬럼에 얼마나 머무르는지가 많이 달라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분리가 안 되면은 메스 같으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그 크로마토그램이 겹쳐도 분리해서 정량이 되지만 이 UV나 ELS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 타임을 완전히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몇몇 진세노사이드 같은 경우는 특정 디텍터에만 검출이 됩니다. UV에서 검출이 되는 게 ELSD에서 안 되기도 하고, ELSD에서 검출되는 게 UV에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UV나 ELSD 기반으로 진세노사이드를 동시 정량 분석하는 게 예전의 것들은 보면 가장 많은 게 뭐 한 22여종 뭐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해서 한 번에 진세노사이드를 많이 분석할 수 있는 뭐 UV나 ELSD 방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인삼하고 구분하는 이 사냥삼에 적절한 바이오 마커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인삼을 가지고 어떤 파지삼을 가지고 좀 사이즈가 작다든지 아니면 좀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애들을 산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몇 년 기른 다음에 산에 옮겨 심어서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걸 사냥삼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적절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마커가 없고요. 지금까지 보고된 논문으로는 몇몇 진세노사이드가 이제 사냥삼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발견을 했지만 이 농도가 매우 낮고, 또 사냥삼마다 이 특이한 진세노사이드의 농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메이저 진세노사이드가 적다라는 것은 같지만 이게 어떤 진세노사이드로 갈지가 약간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품종에 따라, 사실상 품종은 없지만 약간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바이오마커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사냥삼 같은 경우는 이 서바이벌 레이트이 아주 낮습니다. 뭐 한 10%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인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년근만 돼도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사냥삼은 보통 기본이 한 7년근 아니면 뭐 한 10년근 정도 돼야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여서, 이것을 계속 기르는 과정 중에서 농약도 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삼병 같은 게 한번 돌아버리면은 다 같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뭐 서바이벌 레이트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한테 이것을 품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좀 사냥삼 샘플 좀 달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이 원활하게 품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파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바이오 마커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일단 사냥삼 기능 성분 정량의 접근성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LC에다가 UV ELSD 분석법을 좀 개량을 시켜서 총 41종의 현재 커머셜하게 어베일러블한 진세노사이드를 미량까지 동시 분석하는 플랫폼을 하나 구축했고요. 또 사냥삼 품질 평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삼하고 구분되면서 사냥삼에서 특이적으로 농도가 높은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고, 또 사냥삼의 잎의 기능 성분 농도로, 지상부의 농도로, 뿌리의 기능 성분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및 머신러닝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C UV ELSD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컬럼에다가
UV 혹은 ELSD만 그 전에 했었는데 이 UV랑 ELSD를 그냥 연속적으로 달아서 순차적으로 검출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또 LC 조건도 많이 조정을 하여서 각각의 진세노사이드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41종의 이 커머셜하게 어베일러블한 진세노사이드들을 정량 분석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크로마토그램입니다. 여기 DAD가 이 UV라고 보실 수 있는데 UV로 보이는 크로마토그램하고 ELSD로 보이는 크로마토그램이 동일한 샘플인데도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라색이 ELSD로 보이는 그 신호인데 보라색 이 신호에 비해서 저 UV의 신호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진세노사이드 F11이나 아니면 다이올이나 트리올 같은 계열은 UV로는 찍을 수가 없지만 ELSD로 찍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LC 기반으로 세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UV, ELSD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검출되고 이거 완전히 세퍼레이션이 돼서 41종을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진세노사이드가 이제 LOD가 상 0.250 마이크로그램 퍼 밀 아니면 레로Q가 1 마이크로그램 퍼 밀이라서 아주 낮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세노사이드를 사실상 찍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픽 세퍼레이션도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F4하고 RD2라는 진세노사이드가 약간 오버래핑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농도가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세노사이드들의 픽이 적절하게 구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플랫폼을 써가지고 사냥삼의 잎하고 뿌리에서 진세노사이드를 뭐 17종, 11종 정도를 낮은 오차로 정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냥삼을 가지고 다양한 프리트리트먼트를 해서 뭐 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익스트랙트를 만들었을 때 뭐 새로운 진세노사이드들이 있으면 그것조차 낮은 오차로 정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삼과 사냥삼을 구분하는 바이오 마커 발굴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크로마토그램 중에서 좀 이상한 픽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WSG가 와일 시뮬레이트 진생 그러니까 사냥삼인데 여기 보시면은 언노운 픽 1, 2, 3라고 되어 있는 얘들이 주요 진세노사이드인 뭐 RB1이나 뭐 RG1, RC 이런 애보다 훨씬 더 픽의 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질량 분석기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무슨 물질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 프랙셔네이션 이걸 좀 잘 받아내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것을 다시 NMR 기반으로 구조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직 퍼블리시가 안 돼가지고 결과를 공개하진 못하였는데 이것들 보통 페리애시드 혹은 페리애시드에 유사한 물질들이었습니다. 전 원래 좀 노블한 물질을 예상했는데 노블하진 않았고 이미 사냥삼에서 혹은 인삼에서 보고된 물질들이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언노운 픽2라고 되어 있는 애가 이제 팔카리놀이라는 좀 지방산류의 물질인데 얘들이 사냥삼에서는 농도가 아주 높고 인삼에서는 농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일반적인 진세노사이드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전의 진세노사이드와는 좀 구분되는 특유의 사냥삼 특유의 바이오 마커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 사냥삼과 인삼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만들고 이걸서 특허와 논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삼 같은 경우는 사실 품종이 잘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인삼의 여러 품종들 한 대여섯 종의 품종들을 평창 지역에서 한 6년 정도 기른 샘플들이 있어서 이것들에서 특정한 품종에서 팔카리놀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냥삼의 지상부 성분 정보를 이용해서 뿌리의 기능 성분의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사냥삼에서 여기 모식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 뿌리의 진세노사이드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농민들이 굳이 뿌리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지상부만 제출을 해도 좀 뿌리의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런 방법을 좀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 평창 캠퍼스 내에서 사실상 사냥삼을 기르고 있어서 한 30여 종 정도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진세노사이드를 정량을 하였고요. 이 지상부의 진세노사이드와
뿌리의 진세노사이드 간의 선형하고 비선형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을 하였습니다. 선형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았고, 이 중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진세노사이드류를 선별하고 또 이것들의 농도에 기반해서 뿌리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예측하는 선형 및 비선형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이 그런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비선형의 머신러닝 모델의 가장 기본인 XGBoost를 이용을 하였고, 그 잎에서 혹은 줄기에서 특정 진세노사이드들이 진세노사이드 RD와 상당히 선형 그리고 비선형적인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보여서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진세노사이드의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RD 값을 예측하는, 뿌리의 RD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모델 값이 무슨 평균 값처럼 돼 있는데, 이런 모델을 만들 때, 머신러닝 혹은 예측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어떤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 내에서만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샘플들을 가져와서, 보통 밸리데이션 혹은 프레딕션 셋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모델을 넣어본 다음에 예측이 잘 됐는지 보는 방법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30종을 캐오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더 산에 또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캐오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또 가을삼, 여름삼 이렇게 서로 다른 시기에 캐게 되면은 그 농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K-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가 캐온 사냥삼 내에서 30도가 되면은 이거에서 뭐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셋으로 몇 종을 나누고, 뭐 모델을 만들기 위한 셋으로 몇 종을 나누고, 이거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러면 이 모델 내에서는 어떻게 좀 변이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였을 때 이 모델들의 평균 값이 뭐 한 0.6 정도 가까이가 돼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F4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10개 정도의 진세노사이드를 통해서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 약 0.623 정도의 예측률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RG3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사냥삼 같은 경우는 너무 편차가 커서 사실상, 그리고 30개밖에 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적용이 될지를 모르겠어서 현재는 사냥삼의 N수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아마 인삼에서는 이게 확실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인삼에서 똑같은 분석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저 사냥삼의 품질 평가를 위해서 LC-MS 기반의 진세노사이드 정량, 이것의 낮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LC-UV-ELS에 기반한 진세노사이드 정량법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미량의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해서 41종의 진세노사이드를 한 번에 정밀하게 정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지인삼 기반 가짜 사냥삼의 불법 유통,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인삼과 구분되는 사냥삼 특유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인삼과 비교하였을 때 사냥삼 뿌리에서 특이적으로 높은 농도를 갖는 팔카리놀이라는 물질을 발굴하였고, 이것이 다양한 품종의 사냥삼에서 팔카리놀의 농도가 인삼보다 적절히 높음을 확인해서 이 가짜 사냥삼을 구분하기 위한 특유의 바이오마커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평가 과정에서 뿌리의 파괴적 분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냥삼 지상부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기반으로 뿌리의 특정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RD, F4 그리고 RG3의 뿌리의 함량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